팔아먹는 무야 시세 봐서 뽑아 팔겠지만 텃밭무는 서둘러 뽑을 필요가 없죠. 필요하면 가끔 뽑아 먹더라도 수확 시기는 최소 한두 번은 서리를 맞고 뽑아야 무가 매운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돌죠. 텃밭무 아무리 적게 갈아도 씨 뿌리고부터 수확할 때까지 수없이 뽑아 먹어도 그래도 수확할 때는 아들, 딸 다 나눠 주어도 많이 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도 남은 무를 지금부터 내년 봄, 여름 문턱까지 먹을 계획입니다. 무를 어떻게 보관하는 게 올해까지 가는가 여러 자료, 여러 영상이 있지만 저장 원리만 알고 상황에 맞게 저장하면 됩니다. 무 저장 최적 온도는 0도에서 1도, 넉넉히 생각하면 0도에서 4도 정도, 최적 습도 90에서 95%, 이렇게만 딱 맞춰주면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리 없죠. 가정에서 여기에 맞는 보관 방법은 아마 김치 냉장고일 겁니다. 무를 자르지도 말고 씻지도 말고 신문지에 하나씩 싸서 김치 냉장고에 온도 설정하여 두면 이게 최고 보관 방법이긴 합니다. 이렇게 두면 신문지가 지저분해지니 먼저 랩으로 싼 후 신문지를 싸는 게 좋죠. 보관하는 것은 뭐든지 자르거나 손질하여 보관하면 냉동 보관하지 않는 한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채소를 씻어서 보관하는 것도 그냥 보관하는 것보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쩌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죠. 그 많은 무를 김치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가정은 없죠. 할 수 없이 다음 방법을 찾아야겠죠. 다음은 항아리 보관입니다. 항아리를 얼지 않은 시원한 곳에 두고 무를 차곡차곡 넣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습니다. 항아리는 숨을 쉬되 습도를 어느 정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단 무뿐만 아니라 사과 같은 과일도 넣어두면 먹을 때마다 금방 나무에서 딴 사과 같습니다. 습도를 보존해 주니까요. 항아리를 두는 곳은 너무 덥지도 얼지도 않는 장소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빈 항아리 많았지만 지금은 항아리 자체가 없는 가정이 많죠. 그렇다면 이보다는 다소 못하지만 텃밭 농사에서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빈 비료 포대를 깨끗이 씻어서 밑바닥엔 바닥을 조금 깔고 그 위에 무를 세워서 보관합니다. 보관할 무가 많으면 이렇게 여러 포대에 담아 덥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곳에 보관하면 바닥의 흙이 습도를 유지해 줍니다. 비료 포대야 얼마든지 있지만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보관 장소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독주택이지만 보관할 장소인 가대기 안에 월동 화초가 많아 이렇게 항아리 2개만 들여놓을 수 있고 나머지 보관할 무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밭에 묻는 것입니다. 무 수확하여 나누어줄 때 다 나누어주고 무 말랭이 만들 것 두고 두 사람 단기간 먹을 것은 다듬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겨우내 먹을 것은 앞에 얘기한 항아리에 담아두고 꺼내 먹습니다. 내년 2월 이후에 먹을 것은 여기 밭에 묻습니다. 땅에 묻는 방법은 옛날부터 해오던 방법임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모든 농가에서는 땅에 묻고는 마개를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 꺼내 먹었습니다. 그때 땅 속에 보관하였던 무를 봄 되어서 꺼내보면 바람든 무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 구덩이가 둥글게 면적이 넓었고 꺼내 먹으려고 입구를 만들어서 외기 찬 온도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구멍과 마개를 통해 찬바람이 들어가 자칫 무가 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안에 공간이 넓으면 공간이 큰 만큼 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추운 지역에 속하는 춘천 지역의 23년 1월 초 지면과 지중 온도를 측정한 표입니다. 지상에는 영하 6, 7도인데 지중 50cm인 곳도 영상입니다. 이곳은 온도계만 들어가도록 좁은 공간이어서 그렇지 공간이 넓다면 당연히 여기에도 영하일 겁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당연히 기온의 영향을 덜 받죠. 여기 한창 추운 시기의 5m 지하의 온도가 17도. 이건 한여름 8월 초 같은 지역 측정표입니다. 더운 시기에도 18도 정도, 겨우 1도 정도 차이를 보여주네요. 무 구덩이 보관에 직접적인 참고는 아니지만 대략 유추해 보면 지하 1m만 내려가도
엔간히 추워서는 얼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자칫 온도가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은 0.5m와 1m 사이인 7, 80cm 정도에서 보관하면 알맞다고 하는데 만일 묻는 지역이 추운 지역이면 이보다는 좀 더 깊게 파면 되겠습니다. 물을 넣고 덮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파기보다 길게 도랑처럼 팔수록 나중 덮기도 좋고 또 외기 영향을 덜 받게 되겠습니다. 지하에 보관하면 땅속 저장연이 온도도 게다가 습도도 적당할 것입니다. 온도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저장하려면 습도도 중요합니다. 습도는 김치냉장고나 항아리, 흘러온 비료포대, 여기 땅속 모두 90에서 95% 비슷할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도랑 파듯이 하면 파기도 좋고 외기 영향도 덜 받고 막대 걸치고 덮게 덮고 묻기도 좋습니다. 무는 나중에 꺼내기 좋게 세워서 넣는 게 편합니다. 무뿐 아니라 감자도 내내 먹을 것을 함께 보관하면 그때 생강스럽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생강이나 토란 좋은 거는 얼더군요. 토란이나 생강 보관 온도는 10도는 넘어야 하는데 땅 온도가 그 정도는 안 되겠죠. 올해에는 무화과 화분 5개도 함께 묻었습니다. 내년 봄 지나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무화과 나무는 충분히 활동할 것 같습니다. 품종별로 동해 온도가 다르겠지만 대략 영하 7, 8도에서 여러 시간 노출되면 동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여기 지중 온도 영하로 오래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화과 활동 방법을 보면 많은 곳에서 지상에 두고 낙엽을 덮는다, 두꺼운 피복으로 둘러싼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렇게 약간만 땅을 파고 묻어두면 쉽게 겨울을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름 원리를 얘기 드리고 큰 소리는 내년 봄 꺼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나 감자야 해마다 이렇게 묻어 허실 하나 없이 저장하여 꺼내오는데 무화과는 원래 처음입니다. 사실 여기에 무화과 재배에 불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호기심이 당겨 올봄 도인 2포기, 버네나 3포기 구입하여 키웠더니 지금 가지 자리는 11월 하순이 되어도 무화과 채 익지 않았습니다. 5포기에서 난 열매 중 단 3개만 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열매도 맺히지 못한 것도 맺히긴 해도 채 익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무화과 월동, 무화과 조기 삽목과 조기 재배해서 얼마든지 무화과 맛볼 수는 없을까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 얘기가 무화과 얘기로 바뀌어 버렸군요.